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Today is Monday, September 25th. 첫 번째 소식입니다. NASA's tire-sized space capsule carrying pieces of the asteroid's Bennu came barreling through Earth's atmosphere at 27,000 miles per hour from deep space and successfully touched down in the desert in Utah during its planned landing on the 24th. 미 항공우주국에 의하면 소행성 베누의 샘플을 담은 캡슐이 유타주 서부 사막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샘플은 2020년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베누의 표면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소행성 베누는 향후 300년 내 지구 충돌 가능성이 2,700분의 1인 것으로 판단돼 나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 확률은 높지 않지만 베누의 지름은 약 510m로 충돌 시 인류 절멸을 가져올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돼 샘플 채취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 소행성은 지구 생성 또는 그 전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태양계의 형성과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캡슐은 자동차 타이어 정도의 크기로 서부 상공에서 초속 12km의 속도로 떨어졌으며 약 250g의 소행성 샘플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샘플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인근 더그웨이 군기지의 임시 클린룸으로 단 4시간 만에 회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베누의 샘플을 채취하는데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인 메이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퀸의 멤버인 브라이언 메이는 천체 물리학 박사 과정을 거쳤으나 밴드 활동에 집중하면서 2007년에서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메이는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에 전송한 소행성의 다수 이미지를 통합해 3차원 소행성 이미지를 제작했고 나사가 이 입체 이미지를 통해 탐사선이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U.S. Senator Bob Menendez of New Jersey was indicted on Friday on charges that he took bribes for a range of corrupt acts, including unfair influence over foreign affairs to benefi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Egypt. Following this, Representative Andy Kim announced that he will be running for the U.S. Senate, challenging incumbent Senator Menendez amid calls for the Democrat to resign.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지난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면서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히자 당내 대항마로 3선 의원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나서 상원 의원 도전을 표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에 대해 밥 메넨데스 의원은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앤디 김 의원은 그에 대항해 출마할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에 패하거나 국가 청렴성에 훼손이 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지금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2일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맨하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현금 48만 달러, 금괴 10만 달러, 그리고 벤츠 승용차 6만 달러 등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민감한 연방정부 정보를 넘기고 이집트 정부를 비밀리에 지원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2015년도에도 1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불일치 판결로 혐의에서 벗어난 게 2018년도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외교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상원의원직 사퇴는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앤디 김 의원이 그의 대항마로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김 의원이 상원에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첫 미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는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로스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 중동 안보 전문가로 출발했습니다. 2009년 국무성에 입성했고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미군 사령관 전략 참모로 일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뉴저지 중남부 지역구에서 지난해까지 연속 3선에 성공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도전을 선언하자 전개의 주목이 한국계 3선 연방 하원 의원에 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U.S. Secretary of State Blinken delivered remarks at the annual CSIS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Strategic Forum in Washington, D.C.,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country's cooperation
and stating that the alliance is built on the spirit of moving forward together.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5일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에 대해 70년 한미 관계는 핵심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책을 7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국제교류단 KF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ASIS가 개최한 한미 전략 포럼에 참여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언급하며 공동 정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오늘날까지 양국은 굳건하게 동맹을 유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그 너머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확장 억제를 포함해 상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러 관계는 위험한 양방향 관계라며 러시아는 전쟁 지속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원하며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이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낼 강력한 목소리를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위상이 달라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성공적인 동맹을 유지했으며 이를 70년간 증명해온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mazon is investing up to $4 bill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 Anthropic. The two companies announced today. The investment underscores how big tech companies are pouring money into AI as they race to capitalize on the opportunities in store. 아마존이 인공지능 AI 사업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4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경쟁사로 꼽히는 엔트로픽이라는 AI 분야 스타트업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언론들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12억 5천만 달러를 초기 투자하고 향후 조건이 맞게되면 최대 4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릴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엔트로픽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나 지분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엔트로픽사는 샌프란시스코를 기반한 스타트업으로 오픈 AI 출신들이 설립했으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오픈 AI에 대항하는 경쟁사로 여겨집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아마존 투자 계약으로 인해 아마존의 클라우딩 컴퓨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하게 할 예정이며 기존 업계에서 많이 쓰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존 웹 서비스사 AWS의 자체 칩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AI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뒤처져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Famous Chicago restaurant chain Portillo's announced their big plans for expansion. The chain currently has 77 locations in 10 states, but plans on opening more than 900 locations in the next 20 years, including locations at airports, college campuses, and more. 유명한 시카고 체인 레스토랑 포틸로스가 이탈리안 비프 샌드위치와 시카고 스타일 핫도그와 같은 음식을 더 많은 도시에 선보일 대규모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틸로스는 1963년 빌라파크에서 핫도그 스탠드로 시작돼 현재는 시카고의 명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2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레스토랑은 향후 20년 동안 920개의 새로운 지점을 개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드라이브스루와 다인인 옵션을 갖춘 800개의 추가 본사 직영 레스토랑과 픽업 전용인 120개의 스토어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포틸로스 대표인 마이클 오산누는 앞으로 수년 동안 대부분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텍사스, 플로리다 및 애리조나에 위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한 공항, 대학 캠퍼스 및 국제마켓에서의 미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틸로스는 현재 10개 주에 걸쳐 77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84개의 지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 woman had her car stolen while pumping gas on the 23rd at a BP in Northbrook. The woman said an unknown man with dreadlocks wearing a hoodie got in her 2024 BMW and took off, leaving her with minor injuries. Anyone with information is asked to contact the Northbrook Police Department.
한 여성이 지난 23일 오후 노스브룩에서 기름을 주유하던 중 자동차를 강탈당했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98 윌러로드의 BP 주유소에서 낮 12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의 자동차는 2024년식 블랙 X6 BMW였으며 피해자는 어떤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차에 탑승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차를 빼앗아 달아날 때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전에 화면에서 발견된 아우디 Q7 SUV와 연관된 용의자는 후드 스웨트셔츠를 입고 짧게 꼰 레게 머리를 한 흑인 남성으로 묘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노스브룩 경찰서로 제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주유할 때는 자동차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하면 앞 왼쪽 문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